오늘은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이면 가업승계를 끝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의 자료는 저희 정혜기업연구소의 고은경 연구원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한 후에 밀어주고 키워준 후에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하는 방법. 기존에 많은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활용했던 가업승계 전략이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기업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하고 납세자가 승소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회사가 있어요. 부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현금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는 증여받은 이 현금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신설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자녀와 손자가 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부의 법인으로부터 거래처 일부를 이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지원 및 일부 인력도 이쪽 회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거래처도 발굴을 했고요. 자체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 회사보다는 이 자녀 법인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실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가업승계 성공 사례 1호 쿠쿠. 여기도 아버지가 밥솥을 만들었고 아들 회사에서 이 밥솥을 판매를 했고요. 판매한 회사가 이익이 극대화되다 보니 이 제조사와 이 판매사가 합병을 했죠. 그런데 판매사의 기업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합병을 할 때 1대1로 한 게 아니라 판매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겠죠. 그렇게 돼서 합병을 했을 때 이쪽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으면 똑같이 제조회사 아버지 100%, 판매한 아들이 100. 그래서 둘이 합병을 하면 5대5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1, 이쪽은 기업 가치가 4배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요. 똑같이 100%를 갖고 있는 주주라 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얘는 1배, 얘는 4배에 해당이 된다면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지분 구조는 아버지가 20%, 아들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승계를 통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요번 조심에서는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피합병법인. 자, 피합병법인은 여기서는 자녀, 손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지원한 후 쟁점 합병을 한 1년의 행위는 외관상 합병을 이용하여 신주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과 경제적으로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 법인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해서 결과적으로 두 회사 합병한 후에 지분을 보니 자녀와 손자가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게 됐더라.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실제 행위가 아닌 합병을 이용하여 신주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과 차이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자녀나 손자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조세 심판원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심판의 제목은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 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즉 아들회사가 되겠죠. 아들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에 쟁점 합병을 통해서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 제목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회사를 성장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를 합병함으로 해서 자녀들의 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한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 심판원에 간 거고요. 자, 조세 심판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자, 피합병인 아들 법인은 자체적인 노력, 또 외부적인 요건 등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회사를 도와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회사가 자체적인 노력, 외부적인 요인 등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왜? 자체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증여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우회 변형하여서 여러 단계를 거쳐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 대상인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 조세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 경우는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증여세 실질 과세 원칙 요걸로 인해서 직접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로는 증여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세하는 케이스가 많죠. 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세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이 뒤에는 이제 기타 부연 설명이 되겠고요. 피합병법인, 즉 아들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영업 등과 같은 노력에 대한 부분이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즉 이제 아버지 회사가 되겠죠. 일정하게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아 아무런 독자적인 기여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여서 부회사, 아버지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자녀가 갖게 된 것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직접적인 증여가 아닌데 자녀가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것은 증여로 보겠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 그리고 직접적인 증여라고 보기에는 자회사의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 저희는 이 판례를 보면서요, 세금 없는 가업승계 적합한 정말 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라도 간접적인 증여로 보는 증여의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분명히 있지요.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한다면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의 세금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판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승계구도를 가져갔을 때 세금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편에서 보여드렸던 납세자 승소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법인세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고요. 법인의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100%인 주주, 회사 A, 자본금 5천만 원, 발행주 수는 1만 주입니다. 자, 현재 기준 순자산 50억, 매출 100억, 순이익은 10억,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10%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한 주당 순자산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 주당 가격은 50만 원이 되겠죠. 다음은 자녀회사입니다.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B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발행 주식수 1만 주. 주주 구성은 아들이 2명, 며느리 2명, 손자 4명, 이렇게 총 8명을 똑같이 n분의 1해서 12.5%씩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회사 B, 즉 자녀들의 회사가 아버지로부터 주식 100주를 매수, 사들이는 거죠. 자, 아버지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자, 쉽게 좀 표로 나타내자면요. 여기 A라는 회사, 이거는 아버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 여기는 아들 1, 또 며느리, 큰며느리, 손자 2명, 그 다음에 아들 2, 며느리 2, 자, 손자 2명. 자, 이렇게 해서 각각 12.5%, 12.5%, 뭐,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아버지는, A 회사는 아버지가 100%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B라는 자녀 회사에서 아버지의 지분 1%를 사들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A 회사는 주주 구성이 바뀌겠죠. 아버지가 100% 갖고 있었는데 B 회사가 1%를 사가지고 가게 되면 이 주주의 아버지는 99%가 될 거고요. B 회사, 개인이 아니라 B 법인이 새로운 주주가 돼서 1%의 지분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후에 아버지는 뭐 1%를 팔았으니까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겠고, 법인에서 샀으니까 뭐 개인이 돈이 들은 건 아니고 법인 돈으로 아버지 주식을 매입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아버지 법인 A는 아들 법인 B와 전속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제품을 95%에 공급을 하고 B는 기존 거래처에 100%에 판매를 합니다. 즉 아버지는 이제 5%의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죠. 자, 아버지 법인 A가 8억 원 배당을 실시를 할 때, 자, 이 회사가 8억이라는 배당을 실시를 하는데 아버지가 99고 지금 B 법인이 1%잖아요. 근데 이 8억을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8억을.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법인 A가 8억을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B 법인 같은 경우에 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8명이 각각 1억 원씩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아들 법인은 배당 소득의 70%가 입금 산입되어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버지 법인에서 아버지는 배당을 받지 않으시고 이 배당을 자녀 회사에 해줬단 말이죠. 자,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한테 자녀 법인에 배당을 주었기 때문에 자, 이 배당은 균등 배당이 아니라 차등 배당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봤더니 자, 아버지가 자신의 배당금을 자녀 법인에 중요한 것으로 보겠죠. 그렇다 보니 자녀 법인은 배당 소득을 입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하여 인별 할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이 꽤 많이 나오겠죠?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여기에서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도 100% 입금 불산입, 즉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인세가 없어요. 자, 그런데 50% 미만이고 20% 이상인 경우에 요 사이인 경우에는 80%를 입금 불산입하고 즉 이익으로 보지 않고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 미만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30%가 입금 불산입이고 70%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 갖고 있었죠. 즉 20%가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수입의 7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만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인의 자녀들, 자, 이 아버지하고 이 법인의 주주들 관계가 특수관계죠.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자, 이렇게 아버지가 특수관계인 자녀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법인에 줬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과연 자녀들이 얼마의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상증력 제34조의 5에 의하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법인이 차등 배당을 받았을 때 그 주주들이 받은 차등 배당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초과받은 금액이 자녀법인 주주 1인당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꿀 전략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런 전략이 없을 때 아버지 회사가 계속 지금처럼 성장을 한다면 10년 후가 되면 아버지 법인의 규모는 150억 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나 전략을 실행했을 때는 아버지 법인은 20억 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아들 법인은 130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됩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아버지 법인이든 아들 법인이든 누가 내도 내야 될 세금이죠. 배당소득 70%에 대한 법인세는 연 1억 1,700만 원이었지만 아들 법인이 누적된 그 잉여금으로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인다고 한다면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배당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차등 배당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지분을 사들인다면 자연스러운 승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슈는 일감 떼어주기 이슈가 있었어요. 즉, 아버지가 아버지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들 회사에 매출을 일으키고 그 아들 회사에서 다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 거래 끼워넣기예요. 아들 회사가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 법인에서 바로 이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을 했다면 지금은 이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이 매출처에 다시 납품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가 판매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제조사가 되고 전에는 아버지가 제조해서 직접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아들 회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특수관계인끼리 수혜를 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자, 이런 법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뒤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을 적용받는 것은요. 모든 회사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을 과세하는 것에서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아버지 법인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면 저 방법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일부분은 활용해봄직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차등 배당은 증여세와 소득세 두 가지 다 세금 이슈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세금 절감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법인에서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사례와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패소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해서 승계를 했다더라. 세금 거의 안 내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또 과세가 됐다더라.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른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납세자 패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편으로 써요. 부의 회사가 자의 회사의 다단계 거래로 인해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납세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3심 역시 납세자가 패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똑같이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합병을 했고요. 이 사건 역시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에 합병을 하여 자녀들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케이스. 이 부분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데요. 한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한 게 취소가 됐고, 자, 이번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가 됐으나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정혜래 가부승계연구소 고응경 연구원이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왜 납세자에게 과세를 했을까? 증여세 과세를 했을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거래를 할 때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때 이것을 증여로 본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국세청은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구상증세법 제2조 상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죠. 둘 이상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의 거래다. 이거는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거래다. 구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 다음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된 하나의 그 거래로 보는 근거가 뭘까요? 이 회사의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겠죠. 아버지 회사는 1981년 1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아버지 회사는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또 제조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2005년 3월에 자녀 등을 주주로 해서 자녀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녀법인은 제조가 아니라 건설업, 사업 목적은 건설업으로 설립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각각 회사를 경영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2006년도에 아버지 법인에 있던, 자, 여기 원래 이제 판매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 영업부가 필요하겠죠. 네, 아버지 회사에 영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부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부서가,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자녀 회사 법인으로 옮겨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 회사 법인에서
영업과 설계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업부서와 설계부서 소속 직원들이 이제 자녀 법인으로 이직을 하고 사용 공간은 그대로 이제 아버지 회사 법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녀 법인은 아버지 법인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아버지 법인은 자녀 법인에게 타 매출처에 납품하는 가격의 95%의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죠. 자,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아들 회사로 가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권이거든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 회사가 자, 이 영업권을 적정 가격에 공정한 가격에 사들였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영업부와 설계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자녀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무상으로 넘어갔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 무상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자녀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서류상만 넘어간 거예요. 서류상. 그리고 이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는 기존에 그냥 아버지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일은 똑같이 한 거예요. 기존처럼. 그리고 단지 서류상만 아들 회사로 넘어갔고, 자, 아버지는 이 물건을 아들 회사에 기존의 판매처에 100%에 팔았다면 아들 회사에 95%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이 판매처에다가 100%의 판매를 함으로 해서 5%의 이익을 받은 거죠. 물론 이게 5%의 이익이 실제 아들 회사에서 이 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아버지 회사가 거래처에 판매했을 때와 경제적 가치는 전혀 상승하지 않고 단지 아들 회사의 단계를 하나 거침으로 해서 아들 회사가 5%의 이익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2011년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회사의 증여세를 9억 8천을 과세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실질이 아닌 서류상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로 해서 아버지 법인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자녀 법인의 무상으로 이전을 했고 자녀 법인은 95%의 물건을 받아서 5%의 이윤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됐으므로 자, 이후에 아버지 법인과 아들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자녀들의 지분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을 이 증가한 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9억 8천을 과세를 한 거죠. 그러면 자, 1심과 2심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왜 1심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는지. 자, 1심에서는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회사의 설립, 사업의 양도, 합병 등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를 했던 거죠. 이들 각각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경영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구속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행위는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절세에 대한 행위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이 각각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다. 어떤 실질 필요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즉, 이 행위가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타당한 이유와 동기 없이 행해진 여러 단계의 거래는 단순히 하나의 단계를 늘린 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심에서, 원심에서는 왜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는 달리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영업 양도 이후 합병까지, 자, 이 회사는 지금 3단계가 있어요. 자녀법인 설립, 그 다음에 영업권 양도, 아버지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합병을 합니다. 원래 그 부의 회사가 있었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그냥 원래 아버지 회사 하나일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법인 설립과 영업권 양도는 실질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다, 증여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 이유는 A법원의 양도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B법인이 이 사건 영업 양도로 인해 사실상 A법인의 계열 회사들이 매출액의 5%를 그대로 B법인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은 외형만 합쳐진 거고 제조 업무와 영업 및 설계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 원래 이 설계와 영업을 하던 부서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실제 자녀 회사의 성장에 우리 부모님께서 조언을 준다거나 어떤 사업의 노하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내가 갖던 이익을 어떤 우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줬다. 자, 이것은 증여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건에서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을 무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이후 B법인을 흡수 합병한 일련의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됐고요. 자, 원심은 이를 인정하고 증여이익 산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B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보고 그대로 과세를 하게끔 국세청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스피노프를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과연 이 자녀 법인이 단순하게 회사만 있고 자체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없이 성장이 되어 아버지 회사의 이익이 이전이 되어 성장을 숫자상 재무상으로만 성장을 해서 합병이 됐다면 이것은 실질과세, 포괄 증여 등의 이슈로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법인 주주 차등 배당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지난 2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아닙니다. 자, 일감 떼어주기요. 그리고 법인의 차등 배당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이슈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을 시켰다면 이것은 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가 적용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로 성장한 자녀 회사를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지분을 늘려준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1편에서부터 3편까지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실제 자녀 회사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업승계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승계,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상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